놀이로 신나게, 영어를 신나게. 튼튼 영어 베이비리그. 나는 귤을 좋아해. 나는 귤을 좋아해. 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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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귤. 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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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귤. 자자, 친구들에게도 소개할게. 귤이의 새로운 친구 펭귄 인형이야. 펭귄 인형이야. 잠깐만. 이 친구가 참 말이 많네. 오늘 만나볼 바다동물 바로 이 친구야. 지난번에 귤이가 만날 친구에 대한 힌트 줬었는데 기억나? 그럼 친구들, 귤이와 함께 펭귄에 대한 힌트부터 만나보고 올까? 힌트부터 만나보고 올까? 뒤뚱뒤뚱 귀여운 걸음. 턱시도를 입은 멋쟁이 신사. 날지 못하는 날개. 호기심 대장. 나는 누구일까요? 저기 펭귄이다. 너도 인사해, 펭귄 인형. 펭귄 안녕, 나야 귤이. 오늘 펭귄을 만나러 나랑 이 펭귄 인형 둘이서 이렇게 찾아왔지. 귤이야 안녕. 날 닮은 귀여운 펭귄 인형도 넌 남극의 신사. 뒤뚱뒤뚱 귀여운 걸음을 가진 펭귄이야. 만나서 반가워. 오늘 귤이를 위해 우리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준비했어.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 오, 정말 기대된다. 너도 그렇지? 펭귄아, 빨리빨리. 우리의 키는 보통 40에서 120cm 정도고 날개는 짧고 작아서 날지 못하고 걸어다녀. 사람과 비슷한 원숭이, 침팬지, 유인원들과 더불어 몇 안 되게 두 발로 걸어다닐 수 있는 동물이지. 물론 다리가 짧아 뒤뚱뒤뚱 걸어다니지만 말이야. 그래 맞아. 나는 펭귄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그 귀여운 걸음이야. 아까 펭귄이 걸어올 때도 얼마나 귀여웠는데. 우리는 이 등은 검고 배는 흰색. 턱시도와 비슷한 털 무늬 때문에 남극의 신사라고 불리지. 오, 그래서 그런지 펭귄은 우아해 보이기도 하고. 우리의 털이 검고 매끈해 보여서 가죽으로 덮여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빽빽하게 들어찬 검은 깃털이야. 따뜻함을 위해 긴 깃털과 짧은 솜 깃털로 되어 있지. 우리가 매일 깃털을 다듬으며 부리로 기름을 찍어 바르는 탓에 깃털들은 이렇게 반지르르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오, 그래. 펭귄이 이렇게 보이는 건 그 윤기나는 깃털 때문이었던 것 같아. 물론 검정과 하얀색의 아름다운 조화도 정말 예쁘고 우아해 보이지만 말이야. 귤이가 그렇게 봐주니 정말 고마운걸. 우리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 그 이유는 우리가 호기심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이지. 오히려 사람을 따라다니기도 해. 그런데 사람도 두 발로 걷고 펭귄도 두 발로 걸으니 친근해 보여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그럴 수도 있겠다. 남극에는 펭귄과 우리처럼 걸어다닐 수 있는 동물이 없네. 그래서 그런지 귤이도 펭귄이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데. 아, 그리고 우리는 무리를 지어 생활해. 특히 새끼가 성장하면 새끼들만의 무리를 만들곤 하지. 이것은 수위나 적으로부터 새끼를 보호하려는 거야. 엄마 펭귄은 새끼들이 모여있는 무리에 와서 울음소리로 자신의 아기를 찾아내어 먹이를 주기도 하지. 엄마 펭귄들은 아기 펭귄들을 멀리서 탁 알아볼 수 있나 보다. 그런데 말이야, 귤이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펭귄은 남극에서만 산다고 들었는데 북극에 가서도 살 수 있을까? 흔히 우리가 남극에서만 산다고 알고 있지? 우리는 바다의 온도가 낮은 곳에서만 먹이를 찾아. 그래서 남극과 남극에 가까운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 바다의 온도가 낮은 지역에 여러 종류의 펭귄이 살지. 남극에는 황제 펭귄이 살고 남아프리카에는 자카스 펭귄이 살아. 더운 적도 지방이지만 바다의 온도가 낮은 갈라파고스에는 갈라파고스 펭귄이 살고 있다고. 물론 북극에는 펭귄이 없지만 북극의 기온과 생활 환경이 남극과 비슷해서
펭귄은 북극으로 옮겨가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아마도. 우와, 아무리 더운 곳에 있어도 바다만 시원하면 펭귄이 살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바닷물만 시원하면 한국에서도 살 수 있겠네? 귤이랑 자주자주 만나고. 그런데 요즘 바다의 온도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어서 우리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그래서 한국 바다에서 만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은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그럼 숫자가 점점 줄어서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펭귄이. 그건 걱정하지 마. 우리는 매우 오래된 새라고. 그만큼 오래오래 살아남을 수 있어. 긴 생존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장 오래된 펭귄 화석은 4천만 년 이상의 것이라고 해. 이 화석들을 보면 그때부터 이미 우리들은 날지 못했고 헤엄쳤다는 것을 알 수 있지. 그럼 귤이가 이 예쁜 펭귄의 걱정을 조금 덜해도 되겠는걸? 그럼. 귤이야, 오늘 들은 우리 펭귄의 이야기 재밌었지? 이 대답은 이 친구가 할 거야. 재밌었어. 다음에 만날 친구는 누구야? 다음에 만나볼 바다동물 힌트부터 먼저 보고 오자구. 식물인지 동물인지 알 수 없는 생김새. 화려하고 아름다운 색. 동물 중 가장 긴 수명. 예쁜 바다의 꽃. 나는 누구일까?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서쪽 하늘에서도 동쪽 하늘에서도 이게 아니지.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서쪽 바다에서도 동쪽 바다에서도. 친구들 안녕. 귤이의 노래 잘 들었지? 이게 바로 오늘 만날 바다 친구에 대한 어마어마한 힌트라고. 바다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 오늘 만날 친구야. 자, 그럼 이제 만나러 가보자고. 스타! 별을 닮은 예쁜 생김새. 다쳐도 다시, 죽여도 다시 살아나는 뜻을 가진 이름. 주위에도 강한 생명력. 바다 그림들의 귀여운 조형. 나는 누구일까요? 오늘 만날 귤이의 바다 친구 바로 불가사리야. 불가사리가 여기쯤에 있을 것 같은데 말이야. 불가사리가 저기 있는 것 같지? 바로 가보자. 귤이야, 안녕? 나는 불가사리야. 불가사리야. 정말 별 모양을 닮았구나. 하늘에는 별, 바다에는 불가사리. 그래, 맞아. 반짝반짝 별을 닮은 내 모습. 정말 아름답지 않니? 모습도 아름답지만 나는 불가사리라는 이름도 정말 멋져. 불가사리라는 우리 이름에는 약간 무섭기도 하고 슬픈 이야기가 있어. 무서운 이야기가 있다고? 무서운 이야기라니 약간 겁이 나긴 하지만 귤이는 잘 참고 들을 수 있어. 무슨 이야기인데? 불가사리라는 우리의 이름은 몸을 잘라내어도 죽일 수 없다는 뜻의 불가사리에서 이름 붙여줬어. 이름 그대로 쉽게 죽일 수 없는 동물이다 라고 말이야.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쉽게 죽일 수 없다기보다는 극비 동물의 특성상 다치거나 잘라내도 금방 회복하기 때문이야. 잠깐. 극비 동물이라는 게 뭐야?
극피 동물부터 설명해야겠구나. 우리 극피 동물들은 몸의 겉부분이 가시로 덮여있는 동물을 말해. 신체 일부가 잘려져 나가면 잘려진 원래의 몸에는 새로운 부분이 생겨나고 잘려나간 부분은 또 다른 불가사리가 되고 한 마리가 두 마리로 늘어나는 셈이야. 우와, 불가사리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귤이가 만약에 극피동물이었다면 귤이가 2명, 3명, 4명, 5명 우와, 계속 늘어날 수 있겠는걸? 그런데 불가사리를 그렇게 자르려고 한다니 무섭고 슬프다는 말이 뭔지 알 것 같아.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수식어를 붙였어. 그리고는 우리를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할 나쁜 종족으로 몰아갔지. 물론 불가사리가 수산 자원을 마구 먹어버리는 것은 분명하지만 모든 종류가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그래 불가사리가 억울한 부분도 있겠구나. 불가사리의 이름도 죽이지 못하는 동물로 지었다니 다들 정말 너무해. 규리가 생각해도 너무하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별 불가사리, 추운 지역에서 건너온 아무르 불가사리, 바다의 지렁이라 불리는 거미 불가사리와 빨강 불가사리 등 4종이야. 이 중 바다 생물을 무차별적으로 잡아먹는 종은 아무르 불가사리 한 종에 불과하다고. 나머지 종은 바다 오염을 막아주는 순기능도 있고 말이야. 아무르 불가사리? 추운 지역에 있던 아무르 불가사리는 어떻게 우리나라에 올 수 있었던 거야? 아무르 불가사리가 우리나라와 세계에 퍼질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이동법 때문이야. 특별한 이동법? 그게 뭔데? 아무르 불가사리는 살던 곳에서 더 이상 먹잇감을 찾지 못하면 몸에 공기를 채워 퉁퉁 뜬 채 이동할 수 있지. 특히 화물 선박은 화물을 내린 뒤 배 아랫부분에 바닷물을 채워 이동하는데 바닷물 속에 어린 아무르 불가사리들이 같이 이동하기 때문에 먼 지역까지 급속히 퍼질 수 있었던 거야. 혹시 아무르 불가사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안 좋은 점을 주는지 물어봐도 될까? 아무르 불가사리는 먹성이 좋아서 여러 가지 바다 생물들을 모조리 먹어치워. 먹이는 대형 조개뿐만 아니라 고동, 게, 따개비를 포함해 먹을 수 있는 먹이는 모두 먹어치우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주지. 하지만 우리가 나쁜 영향만 주는 것은 아니야. 아까도 말했지만 아무르 불가사리를 제외하면 다른 불가사리 종류들은 주로 죽은 동물의 시체를 먹어치우기도 하면서 바다의 오염을 막아주는 이로운 역할을 한다고. 그래 알았어. 너무 화를 내지 말고. 아직 할 말이 많이 남았어. 우리의 수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사람이 바다를 오염시키면서 청정한 곳에서만 살 수 있는 많은 생물들이 죽고 대신 생명력 강한 우리가 늘어나게 됐기 때문이야. 우리의 천적인 나팔 고동을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채집해가면서 불가사리의 수는 더욱 늘어나게 된 거라고. 단순히 우리의 문제만은 아닌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알겠어. 사람들이 바다를 오염시키면서 바다 친구들에게 많은 영향이 있었구나. 사람들이 불가사리가 나쁜 바다 생물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사람이 바다 생물들, 바다 친구들에게 나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었는데 말이야. 우리는 바다가 있는 곳이면 그 어디에서도 살 수 있어. 추위에도 강해서 영하 30도 이하에서도 버틸 수 있지. 심지어 오염된 바다의 바닥을 보면 불가사리나 성게만 가득한 경우도 많아. 그럼 불가사리는 전 세계 곳곳에 많이 살고 있겠다. 그럼 우리는 세계 곳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그림에서도 많은 소재로 사용돼. 우리 생긴 게 예쁘기도 하고 특이해서 바다를 소재로 한 그림이나 액세서리나 장식품의 디자인으로 많이 쓰이지. 맞아. 불가사리는 정말 아름답게 생겼어. 모양도 색도. 그런데 이때까지 불가사리가 많이 억울했을 것 같아. 맞아. 우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정말 많았다고. 규리가 우리 마음을 알아줘서 정말 고마워. 참참. 다음에 소개할 불가사리만큼 독특하고 신기하고 아름다운 친구. 규리야,
바로 만나러 가볼래? 새끼를 낳는 수컷. 독특한 생김새. 숨바꼭질 박사. 세상에서 가장 느린 물고기. 나는 누구일까요?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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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친구들 안녕. 교리가 지금 들어오는 모습이 오늘 만나볼 친구에 대한 힌트야. 느릿느릿한 모습. 세상에서 가장 느린 물고기. 아직은 어떤 친구인지 잘 모르겠다고. 그럼 친구들과 불가사리가 알려준 힌트 우리 함께 보고 올까? 좋아 좋아. 새끼를 낳는 수컷. 독특한 생김새. 숨바꼭질 박사. 세상에서 가장 느린 물고기. 나는 누구일까요? 아휴, 힘들다 힘들어. 친구들 어때? 누군지 알았어? 응? 혹시 거북이 아니냐고? 아니 거북이는 땅에선 느리지만 이 친구는 바다에서도 엄청나게 느린 동물이라고. 어떻대? 이 친구는 듣기만 해도 흥미가 생기지 않아? 자, 봐봐. 첫 번째, 이 친구는 수컷이 새끼를 낳고, 두 번째, 귀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독특한 생김새를 가졌어. 그리고 세 번째, 숨바꼭질을 엄청나게 잘하고, 그리고 교리가 이때까지 줬던 힌트, 세상에서 가장 느린 물고기. 친구들 어때? 정말 알겠어? 아직 잘 모르겠다고? 사실 교리도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 그럼 우리 바다로 떠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까? 좋아. 규리가 오면서 생각해봤는데 아직도 규리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거든. 그래서 일단 불가사리가 친구가 있을 거라는 곳에 먼저 가보려고. 저기쯤에 있다고 했거든. 그리고 불가사리의 가장 친한 친구래. 자기랑 비슷한 친구라고 했거든. 그럼 불가사리처럼 예쁘고 새침하고 막 그런 친구라나. 혹시 저 해마인가? 수컷이 새끼를 낳고 귀엽고 신기하고 독특한 얼굴을 가지고 숨바꼭질 박사의 세상에서 가장 느린 물고기 해마니. 규리야, 안녕. 규리가 말한 친구가 바로 나, 해마인 것 같은걸? 우와, 불가사리가 자기랑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해서 누군지 정말 궁금했거든. 그런데 해마, 너였구나? 정말 반가워. 그래, 맞아. 나랑 불가사리는 정말 친한 친구야. 나도 규리를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가워. 불가사리가 좋은 친구가 있다고 소개해준다고 했거든. 우리 해마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한다고 말이야. 그래 맞아. 불가사리와 친하다고 해서 궁금하기도 했고 알려줬던 힌트들이 정말 신기하고 재밌었거든. 해마는 다른 바다 친구들과 약간 다르게 생긴 것 같다. 물론 다른 게 이상하다는 건 아니지만 신기하면서 약간 독특하고 또 귀엽기도 하고. 바다에는 등 지느러미와 꼬리 지느러미로 움직이는 친구가 많이 보이는 것 같아. 그래, 맞아. 우리는 바다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신기하게 생긴 물고기로 겉모습이 말을 닮았어. 영어로는 sea horse라고 불리고 한자로도 바다의 말, 해마라고 불리지. 아하! 해마 이름의 뜻이 바다의 말이라는 거구나. 그러고 보니 얼굴이 말과 비슷해 보이는 것 같아. 말은 땅 위를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동물이지만 우리는 태어난 곳에서 멀리 움직이지도 않는 얌전한 물고기야. 그리고 장어류와 더불어 지느러미가 덜 발달된 물고기로 장어는 바다뱀처럼 헤엄칠 수 있지만 해마는 헤엄이 아니라 거의 물살에 밀려서 떠다니는 수준이지.
아, 불가사리도 바다에 둥둥 떠다니면서 생활한다고 하던데. 그래서 해마랑 친한가? 둥둥 함께 떠다니면서. 귤이가 정말 잘 알고 있는걸? 다른 물고기들은 바쁘게 빨리빨리 다니는데 나랑 불가사리는 느긋하게 다녀. 느릿느릿. 대신 우리는 발달된 꼬리로 주변의 물풀이나 산호 등을 붙잡고 근처를 지나가는 먹이를 먹는 게 일상이야. 그리스 신화 속에 등장하는 해마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마차를 끄는 힘이 있지만 사실 우리 해마는 말이 상징하는 역동적인 이미지는 찾아볼 수 없지. 바다의 말이라 포세이돈의 마차는 해마가 끄는 건가? 그리스 신화 속에서의 해마가 굉장히 빠른가 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우리의 몸 길이는 6에서 10cm 정도이고 가늘고 긴 입으로 물을 빨아들인 뒤에 그 속에 들어있는 동물성 플랑크톤이나 작은 새우들을 먹곤 해. 우리는 하루에 약 3,000마리 정도의 작은 새우를 먹는데 이빨이 없어서 음식을 통째로 삼켜버리지. 어? 그렇게 많은 새우를 하루 동안 다 먹는다고? 와, 그런데 해마는 엄청 느려서 먹이를 먹는 게 힘들지는 않아? 새우가 도망가 버리면? 우리는 움직임은 빠르지 않지만 가까이에 있는 먹이는 휙 빠르게 잡아챌 수 있어. 우리의 목이 이렇게 굽어져 있는 거 보여? 이 굽은 목으로 1000분의 1초 만에 먹이를 낚아챌 수 있는데 이건 1mm 정도로 가까이 다가가야 가능하긴 해. 우리의 이 빠른 움직임으로 작은 새우들을 먹어치울 수 있다고. 아, 그리고 이 날렵한 머리 모양이 물결이 생기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먹이들이 위험을 감지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목이 굽은 이유가 있었구나. 사실 나는 해마 목이 조금 아파 보였거든. 근데 해마가 먹이를 잡는 데 있어서 더 유리하다니. 정말 신기한데. 그럼 우리의 몸이 얼마나 과학적인데. 그리고 우리는 딱딱한 갑옷과 같은 여러 개의 조각판으로 몸을 감싸고 있어 쉽게 몸에 상처가 나지 않는다고. 마치 갑옷을 입은 것처럼 말이야. 오, 그러면 둥둥 떠다니면서 여기저기 부딪혀도 몸에 상처가 나지 않겠는걸?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 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몸은 아닌 것 같아. 그래, 맞아. 그리고 우리의 특이한 점 또 하나. 우리는 특이하게 수컷이 새끼를 낳지. 암컷과 수컷이 꼬리를 감아 짝짓기를 하고 이때 암컷이 수컷의 배에 있는 주머니에 알을 집어넣어. 수컷이 알을 돌보고 부화시킬 뿐만 아니라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 독립할 때까지 뱃속에서 키우기까지 해. 수컷의 배는 점점 불러오고 100마리가 넘는 새끼가 연이어 수컷의 뱃속에서 나오는데 새끼들은 이미 어른 해마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우와, 수컷이 새끼를 배에서 키워 세상에 나오게 한다니. 아, 정말 신기해. 그렇지. 우리는 오염되지 않은 바다의 얕은 수심에서 주로 사는데 등에 붙어있는 지느러미로 좌우로 움직여 헤엄치다가 지치면 몸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산호 가지 등에 꼬리를 감고 매달려. 그리고 우리는 사는 곳이 일정한 편이라 서식지로 알려진 곳에서는 쉽게 관찰할 수 있지. 오, 그런데 귤이가 해마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다른 곳으로 잠깐 한눈판 사이에 해마가 사라져버린 적이 있었어.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해마는 엄청나게 느린 바다 친구라고 있는데.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작은 속임수를 쓰는데 바로 눈 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야. 꼬리로 매달려 있는 해초의 색에 맞추어 몸의 색을 바꿀 수 있지. 특수한 모양의 지느러미나 작은 돌기가 있어 해초나 산호에 꼭꼭 잘 숨는 종류도 있어. 그러니 사실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주변으로 쏙 숨는 거지. 우와, 해마는 바닷속의 카멜레온 같은걸. 주변 색에 맞춰 내 몸의 색도 변화시킬 수 있다니. 아, 그러면 해초나 산호에 잘 숨는 종류는 어떤 게 있는데? 바로 피그미 해마야. 피그미 해마는 가장 작은 종류에 속하는데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몸집이 작은 인종인 피그미족에서 이름을 따왔어.
다 자라도 몸 크기가 1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데다가 보르고니아 산호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색깔과 돌기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잠시 한눈을 팔았다가는 다시 찾아내기가 쉽지 않지. 귤이가 이 피그미 해마를 바다에서 만났나 본데? 귤이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게 됐거든. 그래서 말을 걸어보려고 하는 찰나에 사라졌단 말이야. 어휴, 얼마나 아쉬웠는데. 우리나라 주변 바다에서는 우리를 찾기 힘들어. 그래서 간혹 우리가 발견되면 그 자체가 뉴스가 되기도 해. 응? 해마를 우리나라 주변에서도 볼 수 있다고? 그럼 우리는 주로 남해안에서 볼 수 있어. 해마, 산호해마, 복해마, 가시해마, 점해마 5종이 한국에 주로 살고 있지. 아참참, 얼마 전에는 독도 주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발견되기도 했어.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발견되지 않던 왕관해마야. 왕관해마? 와, 이름 정말 예쁘다. 머리에 왕관을 써서 왕관해마인가? 해마는 들으면 들을수록 재밌고 신기한 점이 많은 것 같아. 친구들도 그렇지? 우리 해마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들이 아직도 엄청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네? 그럼 이제 다른 친구들을 소개해줄 때가 된 것 같은데? 우리 해마만큼이나 귀엽고 불가사리만큼이나 우아하고 멋진 친구 누구인지 귤이도 친구들도 맞춰볼래? 뒤뚱뒤뚱 귀여운 걸음, 턱시도를 입은 멋쟁이 신사, 날지 못하는 날개, 호기심 대장. 나는 누구일까요? 그래서 해파리 너 진짜 재밌다. 다음 이야기는? 귤이야 고마워. 우리는 친구들 안녕. 가는 길에 해파리를 만났지 뭐야. 자, 소개할게. 이쪽이 오늘 만날 친구인 해파리야. 친구들 안녕. 나는 해파리라고 해. 귤이야 먼저 와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어. 나는 말이야. 잠깐. 지난번에 상어가 해파리를 소개하기 전에 알려준 게 있거든. 그거 먼저 보고 올까? 젤리같이 부드러운 몸, 반짝반짝 빛나는 얼굴, 우산을 닮은 형태, 과학자들의 다양한 실험에 도우미. 나는 누구일까요? 상어가 해파리에 대해 이렇게 소개해줬는데 잘 맞는 것 같아? 성우가 우리에 대해 정말 좋은 것만 잘 알려줬는걸? 이 내용 말고도 더욱 위험하고 매력적인 해파리 이야기 이제부터 시작해볼게. 오, 위험하고 매력적인? 오, 해파리의 이야기가 더 궁금해지는데? 빨리 시작해봐. 나는 해파리야. 우리는 종처럼 생겼고 흐물흐물 그리고 투명한 몸을 가졌지. 이렇게. 오, 그러게 몸이 정말 신기한데? 투명해서 뒤로 다 비치네. 그래 맞아. 우리는 투명하고 깊은 바닷속에서는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빛나기도 해.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과 달리 아주 원시적인 생물이기 때문에 눈, 코, 귀, 뇌, 심장 등을 비롯한 기관들이 없으며 자연스럽게 바다를 헤엄치며 살아가지. 오, 바다 위를 둥실둥실 헤엄치는 해파리. 정말 우아한데? 귤이야 고마워. 우리는 무려 6억 년 전부터 이렇게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던 매우 오래된 생물이야. 우리는 이렇게 몸을 들였다가 물을 아래쪽으로 밀어내면서 이동하지. 물론 우리가 움직이게 하는데 턱없이 부족하지만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바닷물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편이야.
하지만 이런 바닷물의 움직임으로 우리를 동물성 플랑크톤으로 분류하곤 하지. 동물성 플랑크톤? 동물성 플랑크톤이 뭐야? 동물성 플랑크톤. 먼저 플랑크톤에 대해 설명해야겠지? 플랑크톤이란 물 속에서 물결에 따라 떠다니는 작은 생물들을 통틀어서 말해.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아주 약하고 물결에 따라 움직이는, 우리의 설명과 똑같지? 그 중에서 동물성 플랑크톤은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종류를 말해. 우리는 크기가 1에서 2cm밖에 안 되는 작은 종류도 있지만 1m가 넘는 큰 종류도 많아서 해수욕장에서도 흔히 볼 수 있지. 우리의 모양은 종 모양, 접시 모양, 우산 모양, 정말 다양해. 오, 정말? 진짜 우산 모양 같아. 반짝반짝한 게, 형광 우산 같은걸. 어두운 날 해파리 우산을 쓰고 다니면 잘 보이겠다. 해파리의 모든 종류가 빛을 내는 것은 아니야. 우리 중에 몇몇 종만 빛을 낼 수 있지. 우리가 빛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형광을 띠는 단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과학자들이 해파리의 이런 점을 이용해서 다양한 실험에 사용하고 있다고 해. 실험을 할 때 그 생물의 반짝반짝 빛나는 해파리의 성질을 이용해서 빛나게 만들면 더 눈에 띄니 실험 결과를 보기 더욱 쉽겠지? 오, 해파리의 그런 성질로 과학 실험에 사용할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하다. 그렇지. 과학자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사실 우리에 대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할까 해. 다른 이야기? 그게 무슨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는 위험한 생물이야. 다들 상어를 위험한 동물로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상어보다 더욱 위험한 생물이지. 우리는 가오리와 함께 바다 생물들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사상자를 낸 생물이야. 바로 이 독을 가진 촉수 때문이지. 촉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 옆에 달린 것을 촉수라고 하는데 여기에 독을 가지고 있어. 이 독에 쏘이면 가볍게 가려움을 주는 것에서부터 5시간 안에 죽을 수 있는 정도로 심한 것까지 가지각색이야. 그래서 해수욕장에 해파리가 많이 나타나면 해수욕장을 폐쇄하는 경우도 있지. 오, 정말? 이렇게 예쁜 해파리가 상어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 맞아. 그리고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하고 독이 발사되는 것이 아니라 세포가 자동으로 발사되기 때문에 죽어도 독이 발사될 수도 있고 독침이 박힐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해. 와, 정말 귤이가 이렇게 큐브 안에 있어서 정말 다행인걸. 이렇게 아름다운 해파리의 모습을 눈으로만 볼 수 있어서 말이야. 나도 귤이를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가워. 오늘 귤이에게 알려줄 우리 해파리의 이야기는 끝이 난 것 같아. 귤이가 해파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 해파리를 찾아오라고. 그럼. 해파리야, 다음에 소개해줄 바다 친구는 누구야? 뒤뚱뒤뚱 옆으로 걷는 걸음, 날카로운 집게발, 많은 다리, 비슷한 발음. 나는 누구일까요? I